이동재 재판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 있고요. 강요 미수 혐의는 법원 조직법상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별건 없는 것 같다. 네. 설명해 주세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죠. 저 사실 강요미수라는 게 지금 이동재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면서 큰 사건이 됐지 알고 보니까 자범이거든요. 그 강요미수라는 게 알고 보면 이렇게 조폭이 와가지고 야 너 가서 담배 좀 사와 안 사면 죽는다. 이게 강요미수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500원 주고 사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사오면 못 사오는 거지. 근데 이제 돈을 강요하면 공가야 되는 거고 그냥 아니면 강요 사실 이거 자범이거든요. 형이 그래 센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워낙 큰 사건하고 연루가 돼서 이렇게 말 그대로 태상명동 서일필이 돼버린 건데 사건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사회에 준 영향이 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전에 적어져 있는 형량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중하지 않은 자범 수준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단독에서 다루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 이제 미수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미수. 그렇죠. 미수라는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건데 사실 차이 없어요. 미수도 그냥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거지 똑같이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재는 이거를 이렇게 강요죄에다가 갖다 붙였으니까 미수가 그냥 붙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그 특수 협박에 협박 그리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5번 이상 있죠. 그러니까 앞에 특수가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중의 위력을 좀 선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 협박의 기수예요. 특수 협박은 5번이 성공을 한 거예요. 강요는 성공을 못했죠. 그래서 미수가 붙는 거지. 죄질로 봤을 때는 기수나 별 차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미수를 자꾸 붙이고 싶어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뭐 자범이죠. 단독에 본 게 당연하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이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수사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만약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은 서울중앙지검 전체가 독박을 쓸 수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한동훈이 수사 협조를 안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수사라는 게 피의자가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입증하는 게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공모를 적시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되게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게 이런 성격에서 지금 이동재 단독으로만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한데 굳이 공모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모라는 거를 공소장에 넣는 순간 검찰은 공모까지 또 입증을 해야 이제 이동재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거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최순실 박근혜 때 공모가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 막 이 문제 가지고 막 떠든 기억이 있어서 아 공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최순실 같은 경우는 박근혜랑 공모가 안 돼 있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박근혜랑 공모를 했을 때 비로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공모가 들어가는 거고 박근혜 역시 최순실하고 공모가 들어가지 않으면 박근혜가 돈을 받은 건 또 아니니까 범죄가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들어간 거지 공모가 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을 수사를 안 했는데 굳이 공모를 넣을 이유가 없죠. 그거는 뭐 나중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뭐 공모가 안 들어갔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수사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넣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내에 이성윤하고요. 이따가 뭐 검찰 뭐 인사이드 이야기하겠지만 이성윤하고 윤석열하고 동기입니다. 같은 23기. 23기. 그러니까 동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상 뭐 다음 검찰총장이 이성윤이냐 이따가 나오는 뭐 조남관이냐 뭐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번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걸려서 이거를 풀지를 못하게 되면 저는 서울중앙지검은요 조국 수사하듯이 한동훈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잖아요. 왜 한동훈은 열애가 됩니까? 오히려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수사를 왜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라는 명분으로 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란 말이에요. 한동훈은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인데 마찬가지로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은 정진훈 뭐 검사는 한동훈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언론들이 힘 빼기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기소 못한다 언론이 꼴리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한동훈 기소 못한다 아니라 한동훈 죄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 자기가 아무리 지금 전문위원이고 교육위원이지만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후배고 나이가 맞자 후배 검사한테 배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아봐라 하는데 진짜 좀 고강도로 증거를 하면서 우리 조국 장관님 하듯이 좀 했으면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먼지 털면 먼지 아니라 구더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님 수사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아마 이거 가지고 압색영장 100개 신청하면요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을 거예요. 정말 조국 장관님 때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압색영장이 무슨 휴지냐고 두루마리 휴지도 아니고 영장만 내면 무조건 받아주는 게 어딨냐고 이럴 거면 영장주의 왜 있냐고. 근데 정말로 영장주의가 적합하게 시연이 됐다면 조국 장관님 때 그렇게 영장이 나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그렇게 영장 내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이게 그 한동훈 수사가 이게 용두사미로 되기 어려운 이유는 언론 스스로 입증을 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정말로 한동훈을 기소를 못했을 때 언론이 서울중앙지검 어떻게 때릴지를 미리 데모를 보여줘 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요 절대 그냥 못 끝내요. 어떻게든 해야 되고 저는 기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영장을 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다루는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람 앞에 검은 유착이 아니라 바람 앞에 언론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된다는 말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일종의 필생의 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권한 유착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한동훈의 좀 저열한 언론 플레이라고나 할까요? 수사 협조 안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이 검사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수사 협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인 같으면? 당연히 구속시키는 거지. 혐의가 거의 중한데. 그리고 실제로 뭐 녹취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보면 공모에 증거가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법을 해석할 때 원래 그런 거지. 일단 제가 그거 하나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구속영장 절대 못 쳐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렇게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게 구속영장이 일단 발부를 하잖아요. 그럼 20일 이내에 그 사람 기소를 해야 돼요.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고 만약 기소를 못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동재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아이폰 자체를 푸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를 했다. 아니 영장을 청구를 했다. 근데 발부 안 돼도 문제지만 덜컥 발부가 돼버리면 20일 이내에 이 사람 어떻게든 기소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도 안 풀린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 우리의 기대는 뭐가 있냐면 밖으로 알려진 증거만 있겠냐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 뭐 MBC에서 뭐가 나왔네, KBS에 뭐가 나왔네 하는 것들 중에는 한동훈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서로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여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이걸 평할 때 뭐 한동훈에 대한 기소를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라고 평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같은 방송은 한동훈을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높아지면 사실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모든 가치관은 그런 거거든. 고위 공무원이 이런 강요 또는 조작 사건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중죄다라는 여론이 커지면 당연히 한동훈은 구속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판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뭐랄까요 젖어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지적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틀림없이 있을 거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다른 녹취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뭘 하나 짚어주려고 하냐면요. 한동훈이 검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진술 조서를 서명을 안 했어요. 그치. 진술 조서를 서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 수사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거야. 끊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게 한동훈한테 되게 안 좋은 증거가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녹취록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녹취록은 목소리가 나왔어도 이거 내 목소리 아닌데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이런 말 한 적 없다 이 녹취록 조작됐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녹취록이라는 게 그 안에서 뭐 그걸 눈앞에서 시연된 건 아니고 간접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그 한동훈하고 진술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거 본인이 하신 거 맞나요? 이런 대화 본인이 하셨나요? 이날 어디 계셨나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했는데 한동훈 특수부 검사 5대 동안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사인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안 한다. 예. 훌륭한데? 예, 그러니까 진술 조서 자체를 지금 어떻게 이거를 지금 뭉개뜨릴까 하다가 보니까 그 진술 조서에 서명을 하지 말자. 나중에 이게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난 서명한 적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가려고. 여기 지금 이메일은 썼는데 샌드를 안 누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한동훈 씨. 나는 한동훈이 구속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이동재가 다 해서 만들었는데 한동훈이 어떻게 이동재 한 거로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이동재를 고소를 왜 안 할까? 명예훼손으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니까 이게 특혜예요, 특혜. 실제로 수사 방해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구속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인 제가 그랬으면요. 지금 좀 사식 먹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가 보면 답답한 거지. 그 조국 장관은 뭐 죄가 있어서 그 수사받았냐? 그 웃기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동재가 이철한테 편지 쓰고 뭔가 할 때마다 그 사이에 한동훈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정황 증거가 안 된다고? 물론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법은 최대한 뭐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뭐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는 검사 고위직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